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발을 삐거나 쥐가 나는 경우 또는 심하면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스포츠 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포츠 손상은 경기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 여가운동 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을 통틀어 말합니다. 스포츠 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체력과 기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이 앞설 때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동의 수준과 강도, 그리고 시간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포츠 손상은 부상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자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발목, 무릎, 손목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흔히 삐었다라는 말을 염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긴장입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건이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파열된 상태로 통증,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쥐가 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절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가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로 급성 골절과 피로 골절로 구분을 합니다. 탈골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인대 등이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팔꿈치, 어깨, 관절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포츠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 과정을 통해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약물 치료와 보조기구 사용, 영양성분 보급을 통해서 더 빠르게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진통소염제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육 이완제나 처방을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 등이 같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근육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이나 위장, 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테이핑이나 파스 등을 사용한 컨디셔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약물 사용 시간을 단기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컨디셔닝이란 준비 정리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테이핑과 기능성 보호대, 스트랩, 보호장비, 상담, 수면과 휴식, 영양, 운동 환경, 의복 및 장비, 또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심신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스포츠 테이핑과 파스는 효과적으로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테이핑은 부상의 예방, 부상 부위의 재발 방지, 재활치료 또는 훈련 시 고정, 응급처치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보완 대체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이 있어 약해진 근육을 수축시켜 테이프를 붙이는 즉시 주변 근육과 균형을 이루어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법입니다. 또 근막의 틀어짐을 바로잡고 손상된 근육을 재생시켜서 근육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좋은 컨디셔닝 방법입니다. 보통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나 붕대 등을 사용하고요. 신체의 해부학적 특성, 운동 기능적 특성, 각 부위의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감아주는 처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부상당할 것을 예측되는 부위에도 미리 테이핑을 함으로써 부상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특히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를 지탱하면서 그 인대 방향으로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테이핑 요법의 원리는 아픈 부위의 근육을 최대한 늘리고 테이프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얹듯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경우 테이프가 약간 쭈글쭈글한 형태가 될 텐데요. 테이프 자체의 신축성으로 표피와 근육 사이의 공간을 넓게 하고 그 공간으로 혈액이나 림프액의 순환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다만 스포츠 테이핑을 사용할 때도 유의할 게 있는데요. 일단 상처 부위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부착을 하였는데 가렵다면 즉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스 선택도 알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진통 소염제, 즉 약성분이 포함된 파스는 약국에만 판매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크게 종류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는 붙이는 파스가 있는데요. 종류로는 크게 축축하고 도톰한 형태의 카타플라스마, 스포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얇고 짝 달라붙는 형태의 플라스타, 첩부제로 구분이 됩니다. 피부 자극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축축하고 도톰한 카타플라스마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로션형, 연고형, 스틱형 등의 파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마사지를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뿌리는 파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뿌리는 파스 제형의 경우에는 운동 중 타박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핫파스와 쿨파스도 구분이 있는데요. 뜨거운 또는 이 차가운 파스는 피부에 있는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온감과 냉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스가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고 피부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 3일 이내에는 차가운 파스 혹은 냉찜질을 추천하고 이후에는 뜨거운 파스 혹은 온찜질을 추천합니다. 앞선 컨디셔닝의 정의에는 영양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스포츠 손상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의 염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영양제가 좋습니다. 먼저 오메가3는 SPM이라고 하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항염증 효과 및 또 안구 건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1000ml 기준으로 1일 1번에서 2번 정도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오메가3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식전보다는 식후가 좋고요. 이 외에도 식이유황, MSM, 콘드로이친, 커큐민 등이 골 관절의 회복이나 영양 보급에 도움을 줍니다. 추가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서서히 동작을 줄여 운동을 멈춰야 하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높은 운동 강도 유지를 위해 과다 생성된 산소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활성산소가 됩니다. 또한 과도한 훈련이나 운동 자체도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산소가 체내로 들어온 후 대사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부분 남게 되는데 이때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세포들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복용하여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합쳐서 보통 비타민 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타민 A, C, E와 코큐텐 등이 항산화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육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마그네슘을 고함량으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 참 먹어야 할 게 많죠. 말씀드린 영양제 성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꼭 상담을 한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이완제를 먹으면 근손실이 올까? 근이완제는 근육 경련이나 지나친 근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근생성이나 손상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이완제의 경우 전신 근육의 긴장감을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 나른함을 느낄 수 있어 운동 후 휴식기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부상이 아니다? 이런 질문도 좀 있는데요. 통증이 없더라도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부상이나 경미한 손상은 초기에는 통증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피로골절도 이러한 누적으로 인해 생기는 골절을 의미하는데요. 무시하면 더 심각한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 아픈 것이 근육 성장의 신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증은 근육 강화의 신호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상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심한 통증은 부상의 징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고 있다면 멈추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운동 강도가 낮다면 부상 위험이 적을까? 이 부분도 틀립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도 부상의 위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준비 운동 부족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부상 부위를 안 쓰면 더 빨리 나을까? 초창기에 보통 부상이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부상 초기에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절한 재활 운동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회복을 촉진하고 재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충분한 휴식은 염증이 생긴 부위에 보충된 영양 성분 혹은 컨디셔닝 방법, 스포츠 테이핑과 파스 등이 있겠죠. 이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회복 시간도 매우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스포츠 손상 시에는 운동 횟수를 최소화하여 충분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생활습관병의 운동과 영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